똑같은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많이 불안하고 많이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나는 뭐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신 뇌과학에 기반해서 예민, 불안, 우울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노력한다면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내용은 이 책 내면 소통 명상 수업을 참고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베스트셀러 내면 소통을 쓰신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세요. 몇 달 전에 유퀴즈도 나오시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감정과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심리학과 교수신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김주환 교수님은 심리학과는 아니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으세요. 그런데도 심리상담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학회 중 하나인 한국상담학회에서 상담자들, 심리학자들 상대로 학술대회 강연을 하실 정도로 상담자와 심리학자들도 신뢰하는 탁월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책 내용도 구독자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은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제가 썸네일에서 예민하고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두 가지가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답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바로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 피질 활성화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와서 영상 끄고 나가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간단하게라도 이거 이해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간단하게가 아니라 최신 뇌과학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이 책 내면 소통을 이게 너무 벽돌책이어가지고 도전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실제로 효과를 본 명상법과 이 내면 소통의 핵심을 담은 이 내면 소통 명상 수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 피질 활성화, 줄여서 편안전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편도체를 차분하게 만들고 전전두 피질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편도체를 끄고 전전두 피질을 켜야 된다. 근데 편도체가 뭐고 전전두 피질이 뭐길래 그거를 켜고 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은 둘 다 우리 뇌의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편도체는 상대적으로 뇌의 안쪽에 들어있고 전전두 피질은 이마 쪽 바깥쪽에 있는 뇌의 부위죠. 그 중에서도 편도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알람을 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에 소화전에 버튼 누르면 불났다고 띠르르릉 울리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편도체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편도체가 켜지면서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이 편도체가 켜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산에 가다가 멧돼지를 만났다. 근데 걔랑 눈이 마주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싸워서 턱을 쳐가지고 때려 눕히거나 아니면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위험 상황에서 켜지는 게 바로 편도체인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깨나 목, 얼굴, 턱 근육을 포함해서 근육의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육의 에너지가 가야지. 근데 반대로 소화 기능, 면역 기능, 생식 기능 이런 건 잠시 꺼집니다. 당장 싸우거나 도망쳐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소화를 하고 있겠어요. 무슨 면역이고 생식을 합니까? 그 상황에서 수면 기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전전두 피질 기능도 꺼집니다. 전전두 피질 기능이라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집중력, 창의력, 이성적 사고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이 현대사회에 살면서 꼭 필요한 능력들이죠. 그런데 멧돼지를 만났는데, 곰을 만났는데 생각 오래 하다가 곰한테 찢기게 생겼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빨리 도망쳐야죠. 편도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들어보시니까 꼭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곰이나 멧돼지를 만나서 편도체의 도움을 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가 되면서 우리에게 위험을 느끼는 상황, 즉 스트레스가 아주 없어진 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잖아요. 회사 가면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평가받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뒤지면 안 되고 시험 봐야 되는 스트레스. 요새 저기 강남 대치동에는 7세고시가 있다면서요. 7살짜리 애한테 뭘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대치동에는 소아정신과가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외에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죠. 스트레스에 홍수에 떠밀려서 살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문명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는 원시인이 했던 것처럼 근육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근육이 아니라 생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런 현대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우리 몸, 즉 생물학적 구조와 뇌의 작동 방식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35,000년 전에 살았던 크로마뇽인과 똑같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편도체가 커져서 근육의 에너지를 몰아주고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생각,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 전전두 피질 기능을 꺼버려서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원시인들이 겪었던 스트레스는 그 상황이 끝나면 길어봤자 몇십 분 안에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는 몇십 분이 아니고 몇 달, 몇 년이 지속되는 것도 많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때려치고 싶은 회사,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품은 채로 몇 년을 더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진짜 불났을 때 그 몇 초, 몇 분 사이에 알람이 켜져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알람이 하루 종일 24시간 켜져 있으면 그 건물 안에서 어떻게 할 일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계속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을 겪으면서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우울, 불안, 예민함 등 정서적 문제로 인한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 조절뿐만이 아니고 소화, 면역, 생식, 수면 등 이런 기능까지도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알람이 켜져 있는 것처럼 매일 활성화되어 있는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실제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평온과 긍정적인 감정,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켜야지 불안, 우울, 예민함으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키는 편안전화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편도체 꺼져, 전전두 피질 켜져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안 드리고 영상을 여기서 끝내면 전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실제로 편안전화를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책에 적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내용을 책에서는 내면 소통을 통한 감정 조절과 자기인식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편도체를 안정화시킨다는 말이고요. 전전두 피질은 나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인식과 관련이 된 그런 부분이죠. 감정 조절이라고 할 때 이 감정은 결국에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약화된 형태가 불안이죠. 그럼 분노, 화나는 거, 이것도 감정 아니냐? 이건 두려움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분노도 내가 위협을 받았다는 느낌에 반응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감정이 분노잖아요. 먼저 위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의 뿌리도 두려움이다.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할 수 없는데 슬픔이 지속될 때 우울이 되는데, 슬픔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대상의 상실에서 오는 거거든요. 상실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감정은 혼자됨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감정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거고,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편도체를 안정화시킨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해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책에서는 내부 감각 훈련과 고유 감각 훈련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내부 감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이라고 하면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이잖아요. 근데 이 내부 감각은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 느껴질 때, 이것도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배가 아픈 감각이 느껴질 때, 어떨 때는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것들이 내부 감각인데요. 감정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무언가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뇌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실체에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서는 일이고, 감정이 만들어지는 실체인 내부 감각을 느끼고 거기에 머물 수만 있어도 감정이 아주 많이 조절이 됩니다. 이건 제가 심리치료 세션에서도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느낌에 머무르기. 여기서 이 느낌이라는 게 내부 감각인 거죠. 예를 들어 이별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아무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지금 슬퍼할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감정은 물론 그게 납득은 되겠지만 감정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논리로 제어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옆에 와서 등을 이렇게 조금 쓰다듬어 준다든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마음을 받아주면서 꼭 안아주기만 해도 감정이 많이 조절이 되거든요. 몸이 조절이 되는 거죠. 내부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안아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부 감각을 계속 더 잘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고유 감각 훈련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단순히 이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몸을 움직여 보면서 그 움직임에 의한 변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눈을 감고 있어도 이 팔을 움직이면 이 팔이 위로 올라갔다, 팔이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고유 감각이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몸에 변화를 주면서 동작으로 인한 차이를 인식해 보면 이 또한 내 몸을 더 잘 인식하는 연습이 되겠죠. 몸을 더 잘 인식하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감정들을 더 잘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편도체가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불안하지 않아야지 이런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몸을 더 잘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지 감정이 조절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존2 운동으로 달리기 명상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릴 때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명상하는 느낌을 유지하면 두 다리가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발바닥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등, 목 등의 주요 관절이 부드럽고 자유로워져서 마치 푹신한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다. 지면을 딛는 발바닥에 실리는 체중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도 생긴다.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상체는 고요히 앉아있는 것처럼 평온을 유지하면서 하체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 마치 말을 타고 가만히 앉아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어디를 언제까지 가야 한다는 의도도 없다. 지금 여기에 내가 오롯이 존재하며 호흡하고 있을 뿐이다. 지극한 행복감이 온몸에 퍼져간다. 이것이 고유 감각에 집중하는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달리기 명상이다.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명상의 효과도 높다. 존투 운동에서는 심박수가 평소보다 약간 증가하고 규칙적인 상태가 한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고유 감각에 집중하는 존투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명상이다. 참고로 존투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5%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의 강도를 5로 나눠서 가장 약한 것을 존 1, 최대 심박수로 하는 운동을 존 5라고 했을 때 가장 약하게 천천히 걷는 것 정도보다는 조금 더 세게 하는 운동을 존 2 운동이라고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고유감각 훈련을 했을 때 방금 책을 읽어드린 그 내용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 감각 훈련과 고유 감각 훈련으로 편도체를 안정화가 했으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했죠.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6가지로 자기와 타인을 긍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긍정과 타인에 대한 긍정은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키고 행복감을 높여줘서 멘탈을 강화시켜줍니다. 6가지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입니다. 이 6가지 모두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책이 내면 소통 명상 수업이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방법과 이론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명상의 형태로 적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에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을 목소리로 녹음해서 들으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읽어서 녹음해서 들으시면서 명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돼 있고 저도 그 스크립트를 따라 명상을 했을 때 아주 명상에 깊이 몰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 6가지 중 첫 번째인 용서는요, 제가 심리치료를 할 때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억지로 용서한다고 하면서 미운 마음을 억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산다는 것은 계속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전전두 피지를 억제해서 멘탈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는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겪은 공격과 부당한 일에 대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소송도 하고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하고 상대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내가 받은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도 나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임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민입니다. 연민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고 연민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남에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하는 게 우선이겠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그런 시선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신의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통의 방식인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내면을 치유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옳음이 아니라 친절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런 시선으로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명상 스크립트도 책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면 몸과 마음이 엄청나게 건강해지는데 우리 사회는 진짜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녀 간의 불타오르는 사랑을 이 책에서는 로맨틱 러브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19세기 중엽에 확산된 연재 소설에서 탄생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아닌 집착과 소유욕 그리고 경제적 교환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를 이 시대에는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인에 대한 것이든 부모가 자식에 대한 것이든 소유욕과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죠.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뭘까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설명해도 영상 몇 편은 찍어야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주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상대가 늘 평온하고 고통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의 대가로 무언가 어떤 관심이나 사랑이나 뭐 선물을 받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도 채워지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용이에요. 수용이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온전히 바라보고 받아들이면서 그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나요? 원치 않는 일도 당연히 일어나죠. 괴로움은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필사적으로 피하려거나 바꾸려고 하는 저항에서 오는 거죠. 어떤 일이든 완전히 수용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긴 하죠. 하지만 그 아픔도 오롯이 경험하면 충분히 겪어낼 수 있는 아픔이에요. 저는 매일 내담자들의 아픔을 듣잖아요. 거기서 얻게 된 딱 하나의 지혜를 꼽자면, 삶이 주는 어떤 고통이든 겪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수용을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예요. 감사의 치유적인 효과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감사일기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근데 감사를 할 때 그냥 말로만 하면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거고, 감사가 효과가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소중한 것들을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음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린 소중한 것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있죠. 아내가 저 마시라고 맛있는 차를 주문해 준 거,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은 햇살과 새소리, 이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포착하고 거기에 좀 머물러야 돼요. 두 번째는 받은 도움이나 호의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떠올리고 그들이 베풀어준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줬구나. 그리고 그저 머리로만 이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나한테 뭐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은 존중입니다.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거는 억지로 짜내서 잘 대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의 피상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상대의 속에 숨겨진 위대한 무언가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참 인기 많은 그 시 있죠. 나태주 시인님의 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하죠. 힌두교에서는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의 뜻은 당신 안에 있는 신을 봅니다 라는 뜻이고요.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을 하죠. 그것을 바라보려는 노력, 나의 안에 있는, 그의 안에 있는 좋은 구석,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고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고요. 이게 가장 심한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죠.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나요? 그 느낌이 바로 여러분의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지속할 수 있으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책에는 소개해드린 내용을 명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고 있는데 하루에 10분씩 8주에서 12주 정도만 해도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아주 많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 물론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심한 우울, 불안, 트라우마, 중독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정신과 치료나 심리치료를 받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내면 소통, 명상과 치료를 병행한다면 더 빠른 치유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면 소통 명상 수업 책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이 더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과 지혜들을 가지고 또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